안녕하세요. TY 성형외과 우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무보형물 코 성형에 대해서 한번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코 성형 상담을 하다 보면 무보형물 코 성형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실리콘 보형물을 넣었을 때 구축이나 염증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형물 때문에 코에 염증이 생겼다, 구축이 생겼다, 이런 케이스를 보거나 듣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되도록이면 나는 엄청나게 코의 변화를 많이 원하지 않는데 보형물을 넣는 것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형물을 쓰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보형물 쓰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무보형물 코 성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무보형물 코 성형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보형물 코 성형이 적합한 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콧대가 이미 높고 매부리가 있으면서 코끝이 살짝 처진, 이미 코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그러한 코입니다. 제가 예전에 안티에이징으로서의 코 성형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전형적으로 그런 코를 가지신 분들, 매부리가 있고 코끝이 쭉 뻗지 못하신 분들이 세월이 가면서 더 코끝이 처지면서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코를 가지신 분들이 무보형물 코 성형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가, 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보형물을 피하고 싶다, 화려한 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형물을 넣지 않고도 모양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기대를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보형물이 필요한 코에서 보형물을 넣지 않고 코끝만 수술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코뿐만 아니라 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미용 수술에 있어서 수술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어색하고 과도한 형태가 되고, 수술을 조금 더 보존적이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흔히 그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나에게 필요한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큰 수술이 필요한데 작은 수술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기대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쌍꺼풀 수술에서도 피부가 얇고 늘어난 피부가 없고 눈뜨는 힘이 좋으신 분들은 매몰 쌍꺼풀, 가장 보존적인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피부가 좀 두껍고 투박하고 피부가 많이 늘어나 있다거나 눈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절개 쌍꺼풀과 절개 눈매 교정을 통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야 그분에게 맞는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나는 절개 수술은 피하고 매몰 수술을 하면 더 보존적인 수술이니까 더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올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이시라는 거죠. 먼저 무보형물 코 수술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미 미간의 높이가 충분하고 콧대가 높으면서 매부리가 살짝 있고 코끝만 살짝 처진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코끝을 살짝 높이고 매부리만 제거해줘도 훨씬 더 코가 적당한 길이로 줄어들면서 나이 들어 보였던 인상이 조금 더 젊어지고 남성스러웠던 코가 조금은 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렇게 매부리가 있고 원래 높은 코에서 과거에는 매부리를 전부 제거해서 아주 직선적인 또는 직반버섯 모양까지 되도록 조금 더 많은 변화를 추구했다면, 코끝을 이분에서처럼 살짝만 높이고 매부리도 살짝 남겨두면 이분은 원래 자기 코가 그렇게 못나지 않고 예쁜 코였기 때문에 수술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은 자연스러운 코가 됩니다. 요즘에 코가 되게 예쁘신 분들 중에 매부리가 살짝 있는데도 아름다운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고윤정 씨라든가 뉴진스의 민지 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원래 높으시면서 매부리가 살짝 남아있는 듯하게 아주 자연스러운, 수술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코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양을 바꾸기보다는 원래 형태를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자분 본인이 원하셔서 실리콘 보형물을 넣지 않고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수술의 어떤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실리콘을 좀 넣는 게 맞지 않았을까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고 코끝, 콧대 전부 다 좀 전반적으로 낮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끝만 높이고 콧대는 높아지지 않으면 당연히 조금은 더 버선코 같은 느낌이 되겠죠. 요즘에 특히 유행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직선적인 형태를 위해서는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것을 한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좀 심하셔서 코끝만 무보형물로 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예상이 되는 대로 약간 버선코 같은 느낌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버선코 느낌이 나게 수술을 하면 실리콘 보형물을 넣은 경우보다 덜 침습적인, 조금 더 변화가 적은 수술을 한 것이지만, 모양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하는 약간 직반 라인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수술한 티가 난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트렌드가 상반되는 거죠. 하나는 보형물을 되도록 피하고 자연스러운 모양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버선코 모양을 좀 피하고 조금 더 직선에 가까운 라인을 원하시는 그런 트렌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의 코가 무보형물 코성에 적합하지 않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한다.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무보형물 코 수술을 원하셔서 수술을 했다가 조기 교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코도 과히 나쁘지 않은, 코가 이렇게 아주 낮지는 않은 케이스인데요. 코끝의 위치가 조금은 더 높아지기를 원하셨고 덧니가 있으셔서 약간 돌출된 형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코끝이 조금은 더 높아져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코끝을 높이고 무보형물로 일단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무보형물로 수술을 마무리한 경우에 사진을 먼저 보시면 약간은 요즘에 유행하는 라인보다는 조금 더 버선에 가까운 라인, 조금 더 오목한 라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오목한 라인이 됐을 때 문제는 수술을 한 티가 오히려 조금은 더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환자분이 고민을 하시다가 한 열흘째쯤에 결국에는 이제 보형물을 넣어서 조금은 더 직선적인 형태로 코 모양을 바꿨습니다. 보형물을 넣은 이후의 사진을 보시면 무보형물로 코끝만 했을 때랑 보형물을 넣어서 조금 더 직선적인 코 모양을 만들었을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넣은 경우가 오히려 형태적으로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수술을 한 티가 덜 나는 그런 모양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꼭 보형물을 안 넣고 무보형물로 보존적인 수술을 한다고 더 자연스러운 코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수술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장해 줄 수 있고, 본인이 콧대가 높지 않으신 분이라면 보형물을 넣는 것이 넣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은 무보형물 코 수술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어떠한 환자분에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무보형물 코성형 수술이 보형물을 넣는 수술보다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보형물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반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